네, 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택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ETF 성과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11월 달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펀드는 6.3% 정도 상승했으며 코스피 지수는 7.8% 상승하여 코스피 지수 대비 약 1.5%포인트가량 언더퍼폼 했는데요. 자세한 성과 분석 내용은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종목 정보입니다. 펀드에 편입된 종목의 내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과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에 펀드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들에는 하이브, 네이버, 카카오, 한국콜마, 그리고 현대이지웨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는 국내 1위 엔터사로 BTS, 뉴진스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BTS가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확대한 데 이어서 뉴진스와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관련된 음원 음반 수익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콘서트 매출이 증가되어 주가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팬덤 플랫폼이 위버스의 사용자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브이라이브와의 통합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의 강화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다음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이며 광고 사업을 메인으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 검색을 기반으로 국내 이커머스 산업에서 쿠팡과 선두 경쟁을 하고 있으며 네이버 페이와 멤버십을 통해 플랫폼 사용자와 셀러들의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을 인수하면서 웹툰을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11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플랫폼 업체의 주가가 회복되었고 네이버 주가도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국내 1위 메신저 사업자이며 네이버처럼 기존 플랫폼 고객층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택시 중개 등 모빌리티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며 게임과 뮤직,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네이버와 동일하게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11월에 회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는 글로벌 화장품 ODM 선두 기업 중 하나인데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 ODM 업체들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의 제품을 대신 제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크게 성장하고 다수의 중소형 브랜드가 출시됨에 따라서 국내 화장품 ODM 업체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프로야와 같은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브랜드 업체들에게 국내 ODM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어주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콜마는 화장품 시장에서 제조에 집중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국 화장품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기여도 하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달에는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하였으나 기여도가 낮은 기업들을 리뷰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SK스퀘어는 SK그룹 내에서 정보기술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자회사로는 SK하이닉스 11번과 SK쉴더스 등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확보하고 있는 가입자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 사업에 투자를 담당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최근 메모리 업황이 크게 둔화되면서 주요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가치 하락에 의한 기업 가치 하락이 우려되면서 주가 흐름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음 JVM은 이번 달에 저희 펀드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약국에서 쓰이는 장비인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비닐봉지 안에 알약들이 포장된 형태로 저희가 받게 되는데, 처방전대로 필요한 알약을 분류하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약사분들이 직접 하시던 일을 대신하는 장비이고, 특히 대형 약국이나 병원 내 약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비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소모품과 AS 서비스 판매까지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플랫폼 성격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북미향으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북미에서는 약국에 근무하는 인력을 찾는 게 힘들어지면서 자동화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국 내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JVM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FN 가이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큰 금융정보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기업들의 재무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지수 사업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펀드들이 추종할 지수를 만드는 곳 중 하나가 FN 가이드입니다. 이런 ETF를 운용하는 펀드들의 스탁 자산이 늘어날수록 FN 가이드가 받게 되는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ETF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FN 가이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FN 가이드는 금융정보 플랫폼인 동시에 ETF 사업에서 지수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비중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크게 비중이 늘어난 종목은 하이브, 네이버, BGF 리테일, JVM, 그리고 원티드랩입니다. 하이브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이 확대되었고, 팬덤 플랫폼이 위버스 사용자와 확대가 기대되어서 플랫폼 사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저희가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인터넷 플랫폼 사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비중을 확대하였는데요. 특히 네이버는 해외에서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며 사용자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력하여서 일본 내에서 커머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콘텐츠 방면에서는 북미의 웹소설 사업자인 와패드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네이버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부분이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회사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PB 상품을 강화하면서 유통 채널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편의점 매출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쟁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해 일부 차익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망 사용료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스트리머들이 이동하고 있어서 MAU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신사업인 광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 언급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 측면에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SK스퀘어는 이번 달 펀드에서 편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메모리 고객 사이 재고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메모리 산업의 회복이 힘든 상황인데요. 따라서 SK스퀘어의 주요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SK스퀘어 기업 가치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저희 펀드에서 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 이지케어텍, 영원무역의 경우에는 신규 편입 종목 등으로 인해서 비중 조절로 전월 대비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운용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변동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여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ETF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달 운용 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